글로벌 정면 승부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봅니다. 리야드의 이유미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미국 휴스턴에서요. 이 미국, 유럽 등 산유국 관계자들이 모이는 IHS 케임브리지 에너지 연구소의 연례 회의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장관이 7년 만에 참석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부터 내일 모레인 26일까지 열리는 IHS와 캠브리지 에너지 연구소 연례회의 세라위크에 사우디의 알나이미 석유 장관이 기조연설을 위해서 참석했습니다. 네. 알나이미 석유 장관이 세라위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7년 만입니다. 네, 자, 이 미국의 셰일 오일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이 2009년부터인데요. 이 미국의 셰일 업계와 치킨 게임을 벌여왔던 사우디가 이번 회의 참석으로 첫 대면을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 유가가 하락할 당시 오펙은 감산을 거부하면서 유가 하락을 주도했고요. 알나이미 석유 장관은 석유가 배럴당 $20 이하로 떨어져도 감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유가로 세일업계의 적자가 늘었고요. 대규모 인력 감축과 투자 축소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세일업계는 사우디가 주도한 저유가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셈입니다. 아하, 자, 셰일 업계가 사우디가 주도한 저유가의 직접적인 피해자다. 그럼 어찌 보면 이번 연례회의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맞닥뜨린 셈인데요. 자,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 세라위크에서 알라이미 장관의 기조연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셰일 업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혹시 있었다면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네, 알나이미 장관은 사우디가 미국의 셰일 업계들과 석유 전쟁을 선포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아하.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사우디는 단지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알나이미 장관은 석유가 배럴당 $100 가량 되었던 당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정말 높은 가격이었는데 그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생산비가 많이 드는 석유 개발에 많은 돈이 투자되기 시작했고요. 북극에서부터 캐나다의 오일샌드, 베네수엘라의 타르샌드 등이 개발되면서 석유 공급이 늘어났고 석유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그리고 알나이미 장관은 석유 생산량 감축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얼마 전에 석유 주요 생산국 4개 나라의 생산량 동결 합의가 있었고 이번 3월에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알려졌지만요. 생산량 동결 수준이지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게 주목하고 있는 대목인데 감축은 없다 이렇게 잘라서 말했군요. 그 얼마 전에 나온 이야기도 동결이지 감축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석유 전쟁을 선포한 적이 없다. 이것은 굉장히 좀 나름 공존을 시사한 바가 있네요. 자, 네, 이 사우디가 워낙 석유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말이죠. 이 알라이미 장관, 그 세계 석유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석유 장관 재직이 20년이 넘는다고요? 네, 지난 1995년에 석유 장관이 되기 시작해서 올해가 벌써 21년째입니다. 네. 알나이미 장관은 이번 기조연설에서 자신은 석유가 배럴당 $2였을 때도 또 배럴당 $100였을 때도 목격했고 가장 힘든 시기에도 살아남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아하. 1935년생인 알나이미 장관은 12살 때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에서 사관으로 일하기도 했고요. 스탠퍼드 대학 대학원에서 지질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1969년에 아람코 생산부 감독관이 됐고요. 1983년에는 아람코의 사장을 역임했고 1995년부터 사우디 석유 장관으로 지내며 전 세계 석유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지금까지 꼽히고 있습니다. 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겠군요. 35년생이고 21년째 석유 장관. 이 배럴당 $2에서 배럴당 $1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으면 50배의 가격을 넘나든 건데 그런데 또 이 스탠퍼드대에서 지질학 석사를 했다는 미국 유학생이었다는 것도 좀 특징이 있네요. 자, 과연 이 알라이미 장관 앞으로 석유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작전은
북쪽에 천둥이라는 작전명이 붙었는데요. 네. GCC 모든 나라를 비롯해서 수단과 요르단, 파키스탄, 모로코, 튀니지 등 사우디 우방 20개국이 참가합니다. 네. 15만 명의 병력, 2,540대의 전투기, 2만 대의 탱크, 460대의 헬리콥터 등이 참여한다고 알려졌는데요. 또 3주가량의 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6회 공군의 합동훈련으로 사우디 역사상 최대 규모 수준입니다. 네. 뭐 과거 20세기에 이스라엘과 이 중동 전쟁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 중동에서 왜 이 대규모 군사합동 훈련이 필요한가 좀 의아해지기도 하는데요. 자, 이번 훈련이 시리아 내전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이번 훈련은 공식적으로는 테러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 훈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시리아를 비롯해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합동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은 사우디 북동부의 하프르 알 바틴에 위치한 킹 칼리드 군사 도시인데요. 네. 지리적으로도 이란과 가깝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면서 시리아에서 정부군의 영향력이 커지자 시리아 반정부군은 지원하는 사우디도 시리아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아하,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무력 시위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란과 가까운 곳이다.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일 수도 있겠는데 명분적으로는 뭐 IS나 알카에다처럼 테러 세력 대응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사우디 우방 20개국이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요. 이 한편에서 이번 훈련이 이란을 자극하게 되지는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와중에 사우디가 이란을 돕기 위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32명을 재판에 회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우디는 이란을 위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32명을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네. 이 중에는 사우디인뿐만 아니라 이란인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아프가니스탄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 교수를 비롯해서 은행업자, 또 2명의 성직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피고인 중에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만난 적이 있는 사람도 네. 있다고 보도됐고요. 사우디 동부 카티프에서 폭동을 지원한 혐의, 또 사우디 정부 부처에서 암호화된 정보를 보내 스파이를 모집했던 혐의, 태압을 하려 했던 혐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1월에 시아파 지도자인 알 님르를 포함한 47명의 사형으로 이란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네. 또다시 사우디가 이란을 자극하는 재판 결과가 나올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네요. 이제 2차로 또 이 사우디와 이란의 좀 분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군요. 자,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이유미 리포터였습니다.